우선 대변인님 한번 기각 내용 요점하고 왜 기각이 됐는지 큰 사유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각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파면에 이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이제 5분이나 되시니까 예, 뭐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용 의견을 내신 분도 또 한 분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분의 결정문을 보면서 좀 소위 말해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조금 가졌고요. 두 분은 이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각하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 거고 자격과는 좀 구별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의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하신 분이 2분 계시는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과 그 간접 선출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 안 하면 그게 헌법 정신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소장님, 네. 어떻게 저도 보셨습니까? 제일 열받는 게 아니 헌법재판관을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만일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본인이 결정했고 역시 이번에도 또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게 파면에 달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예. 그 임명 여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만 하는데 아니 국가의 요체인 주요 헌법기관을 구성 자체를 지연시켰는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권위와 존재의를 폐기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헌재가 정책사법기관 2가지면서 정치적인 것이라는 뭐 정치적 사건을 주로 다룬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국민 여론과 헌법 위반 여부와 그다음에 그 피청구인의 태도 행상재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어떤 행동과 상태를 전체적으로 총괄 판단해서 정책사법기관은 또 저는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독수를 먼저 잡아서 네. 복귀시키고 그래서 그 다가오는 대선과 또는 최근 정국 혼란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위헌 불법 계엄 폭동 내란이 분명한 윤석열을 이제 주중에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고육지책을 쓴 게 아닌가. 감히 그래서는 안 됐지만 네. 최선을 상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 저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아주 인상적인 결정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한덕수의 내란죄 공범 여부에 대한 네, 결정문에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으로 추정되는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4,500분 넘게 뜨겁게 의견 개진을 해주고 계신데 상당히 비관론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다들 너무 걱정이 네, 커지셨죠. 아마 폴키님께서도 이제 윤통 8대형 인용도 다 희망회로용인가 등등등 뭐 요즘 스픽스 예측하는 거 다 틀려요. 죄송하지만 틀린 적 없습니다. 제가 기각 안타깝지만 화나지만 기각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기각의 사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중대성 판단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스픽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희망회로를 돌릴 것도 없고 억지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지레짐작하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스픽스에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차분히 지켜보시면 왜 우리가 냉철하게 더 목소리를 모아서 외쳤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외대 로스쿨 학장을 역임하신 우리 정한중 전 학장님 법률가적 또 검사도 하셨었죠? 검사는 안 했어요. 아 검사는 아니었어요? 그 징계위원장 징계위원장은 저는 검사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 법률가적 관점으로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그 마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권한쟁의에서 마은혁 한 명을 임명하는 권한쟁의에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 한덕수는 3명이나 그 임명을 안 했는데 네. 그게 헌법재판소 기능을 뭐 무력화시킬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없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기각 의견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3명이면은 진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김복형 그 재판관은 그렇게 시기가 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임명 안 했으면은 달라졌을 네, 네. 수도 있다는 뭐 전제로 선의로 해석한다면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는 게 저는 그 각하가 3명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각하가 3명. 예. 네, 그럼 굉장히 그럼 심각할 굉장히 뻔했죠. 심각한데 사실 예, 우리 예. 법조인들이 그 법기술을 부릴 때 뭐 절차 위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봐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기술로에서 그 공소기한이나 무죄를 받으려면은 변호사들이 그 절차 위반을 잘 따져가지고 세세게 그걸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는데 네, 네. 봐주려고 일부러 하기도 그렇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넘어갑니다 재판관들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각하가 3명이면 좀 상당히 윤석열 그 탄핵 그 소추에도 각하가 3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중대하지 않다 뭐 이래 가지고 헌법 위반 뭐 국민을 배반할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각이 3명 네. 오히려 인용이 1명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윤석열 그 탄핵에서는 6표는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맞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지금 네. 6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탄핵 심판이 길어지나 네,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물론 각하 사유는 다릅니다. 예, 이번 한덕수는 국회 의결 정족수 가지고 이제 3분의 1이냐 뭐 2분의 1이냐 이건데 아마 이제 윤 측에서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내란죄에서 의결할 때는 국회 의결할 때는 내란죄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평의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로 바꾼 거. 네, 네. 요거하고 뭐 그다음에 국회 한번 부결이 됐는데 또 의결했다. 그게 이제 일사부재의 위반 아닌가 뭐 이런 건데 후자는 사실 세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뭐 그 종결하고 또 임시국회 열면 세기가 달라지니까 네, 두 네. 번째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약간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쟁점이 안 됐는지 네. 오늘 보니까 그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 각하에 대한 우려는 좀 사라졌다. 그래서 2명이 각하 의견 하더라도 6명만 찬성하면 되니까 지금 만장일치를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네, 좀 전에 저 PD님 화면에 띄웠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쟁점 5가지 적혀 있는 거. 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다 같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는 것부터 보고 제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요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5가지 지금 그 밑에 쪼로록 해서 다 5가지잖아요. 그 5가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윤석열 내란 수계 지금 현재 탄핵 판결 이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조 묵인 방조 요 부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가 오늘 한덕수에서 중요하게 쟁점이 된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즉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3명을 다 보류했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2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하 의견 2분 나왔던 거 바로 151명,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서 과연 탄핵소추 가결한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위에 회색 부분 처리된 거 있죠. 151석에 해당되느냐 부분 요 3가지가 이제 기본 쟁점으로 중요한 거였고 그 밑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계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결정에 있어서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3가지는 일단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자 우선 첫 번째 각하 의견 2분 나온 게 있습니다. 총리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따라서 이거 절차적 요건, 형식적인 요건 우리가 석방되는 거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돼서 풀려나갈 때 형식적 절차적인 걸 걸고 한 걸 봤기 때문에 저 부분도 혹시 지금 정한준 교수님 걱정하신 대로 혹시 각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일각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부분은 2사람만 각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사람 나온 것이 오히려 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에 가장 부합하는 게 사실은 이제 헌법이고, 헌법이 가장 상식과 가까운 영역에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에 직접 선출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과 똑같은 자격으로서 권한을 인정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비어있는 공간 동안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자격을, 권한 대행의 자격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받은 사람과 똑같은 자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그게 다음에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의견일지, 저는 영원히 이제 비주류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아했고요. 아까도 앞서도 했지만, 이거 보면서 저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에서 부정이 어떻게 될까? 6대2가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한 2분 정도가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게, 근데 누군지는 뻔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명확하게 헌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각하 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미 각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2명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건 통과가 된 것이고 200석 필요 없다. 국무총리는 여기서 이제 이유서에 보니까 그 대통령은 선출 권력으로서 대통령직 여기서 이제 창설적 이런 이제 전문 용어를 쓰거든요. 새롭게 부여된 어떤 권한 권력이냐 아니면 있던 것을 일종의 이제 활용하는 권한이냐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151명 이상으로 이제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이거는. 네, 이건 그동안 이제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사실 선출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특별 요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 법규, 헌법이나 법률의 탄핵 관련 규정 중에. 그래서 이번에 교통기가 됐고요. 사실 이제 각하를 정한 2명이 이제 까다롭게 지금 헌법 이제 윤석열 탄핵돼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상당수까지 동참해서 204명으로 통과되었고,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청구의 내용과 헌법재판에서 내용은 일부 조정이 있었던 전례 등이 충분히 있었고, 또 이 일종의 행정법상 징계 절차나 비슷한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도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2명이 각하 의견을 내서 좀 절차상 까다롭게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에서는 아마 각하 의견은 못 냈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중간에 다 쟁점을 평일 거쳐서 합의하고 갔잖아요. 문제없다, 문제없다. 네, 걱정은 되지만 저는 여전히 8대0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아까 그 이제 내란 행위 부분에서 유심차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그 부분이 유심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게으르게 했거나, 이 2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찬동을 이끌어냈다면 위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함으로 봤을 때 추정컨대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헌재 재판관도 상당히 합의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문구만 보면 그런데 다만 그 문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감히 단정은 못 짓는데, 우리 국민적 상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또 전세가 지켜본 그 위헌불법 계엄 폭동 내란 행위를 아무리 보수나 극우 재판관도 차마 비우는 못할 거다. 감히 다시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쿨하게 많은 분들이 희망이로라고 말씀하셨지만 8대0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문구. 그래 이따가 다 같이 문구만 띄워놓고 저희가 난상토로 가보자고요. 왜 그런지. 뭐 이 부분 각하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0은 좀 버리라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각하분들 때문에 두 명이 이게
그 지금은 이제 3분의 2냐 2분의 1냐 요거 쟁점이 됐지만은 아마 이제 이게 도저히 각하를 안 해가지고는 윤석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유는 내란죄가 안 돼도 계엄령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또 그렇죠. 국무회의 그다음에 국회 통지 이걸 다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로 바뀌었다. 이 공소장 변경은 다르다. 이거는 국회 소추 때부터 그걸 만약에 없었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걸 명분으로 이제 각하를 해야지 살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김복형 재판관이 일단은 그 각하 의견을 안 따랐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네요. 예, 중대한 이런 거는 이제 한덕수는 사실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윤석열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복형 재판관만 인용적으로 보면 최소한 6배는 확보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뭐 이 선고가 늘어지는 게 만장일치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거보다는 6표가 확보 안 됐지 않나. 이걸 좀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6표는 확보됐고 네, 이제 네.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심증을 오늘 보니까 좀 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셨듯이 저희 전문가분들 뭐 저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쨌든 6표 이상은 분명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왜 제가 8대 0을 말씀드리느냐, 두 분은 각하로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갖고 지금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각하를 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적으로 그들이 우기는 그 사유가 지금 한덕수에 적용되는 케이스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151석이냐 200석이냐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국회 의결 당시에도 이미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제기되는 각하 의견,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 부분 헌재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자기들 공수처 거 받아서 쓰지 않는다라고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한 그 소위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용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갖다 쓰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즉 형사적인 처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 짓도 못하고 헌재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그런저런 지금 형식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각하를 주장하는 것과 그 사안이 달라서 저는 이 두 사람 지금 현재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두 사람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한덕수 총리 있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총리 의결 요건은 뭐 당연히 151석 이상이면 된다.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지금도 임명이 안 돼 있고 두 분이 한덕수 당시에는 임명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총 3분 모두 임명이 안 돼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오늘 아주 핫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별도의 기각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아마 마번에 있을 겁니다. 마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자, 대변인님. 네. 저 내용이 뭔지 한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해서 네 분과 한 분 해서 이제 기각 의견이 나온 것인데 네.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공지 앞에서 못 쓰는 것 같아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작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마에서 쭉 나와 있는데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서 그 거부 의사를 미리 전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건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상황에 됐다. 그러나
파면에 그 이제 2번에 보면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파면에까지는 이르기 어렵다. 이 내용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네 분이 기각을 한 의견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분은 누구누구요? 지금 네 분이 지금 이미선, 네, 김형두, 김영두, 그다음에 문형배, 정정미. 정정미. 예, 예, 이렇게 인용한 네 분이죠. 분은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아니, 인용한 당연히- 분은 아예 저 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